10월 1일 경자일. 날이 갰다. 밝기 전에 망골례를 행하였다. 지난 밤에 대마도주와 장로가 와서 사신을 보고 말하기를, 국서를 전할 때에 의주를 이미 집정에게 의논하여 정하였으나 아직 등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봉행을 시켜 모두 등사한 뒤에 가져다 바치겠습니다 하더니, 새벽에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왜 언으로 아무렇게나 흘렸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봉행의 말로는 우삼동은 병이 들어 누워있고 그 외는 그를 해득할 사람이 없으므로 진문으로 번역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다. 사신이 의주가 분명하지 못하면 경솔하게 국서를 전할 수 없다 하여 송포의를 급히 부르게 하였더니 갑자기 쓰는 것은 어렵다고 핑계하였다. 외인의 글이 되게 범연하고 모호하게 베껴 쓰는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부득이하여 내가 역관 박춘서와 함께 바깥 마루에 나가 봉행을 불러서 그 사정을 상세하게 안 뒤에 번역하여 글을 만들어 부사에게 여쭙고 돌아왔다. 궁중에 들어가 국서를 전할 때의 예절을 기록하면서 보니 곧 임술련의 전례와 같았다. 식사를 마친 뒤에 국서 용정을 받들고 새 사신은 금관, 옥패와 조복을 갖추고 호를 잡고 우리나라의 가마를 타고 나와 당상역관 세 사람과 상통사는 흑단령을 입고 현교를 타고 서기와 의관도 또한 모두 흑단령의 사모를 쓰고 띠를 띠고 군관은 우리 금포에 칼을 차서 무관의 정장을 갖추고 아울러 금한 준마를 타고서 기 절어를 들었으며 양부 고치와 관연의 음악을 울리면서 때를 지어 잇따라 나아갔다. 제1의 성문에 들어가니 구경하는 남녀가 누에 머리처럼 빽빽이 들어찼는데 모두 비단 옷을 입었다. 제2의 성문을 들어가니 제일 좋은 집 천체가 높게 빛났는데 긴 행랑으로 이어져 있으며 흰 벽으로 칠을 하였고 문 앞에는 각각 창고, 우기가 있어 궁궐과 흡사한데 분벽과 층층의 난간에는 붉은 유소를 쌍으로 들이왔고 구슬 주렴과 비단 장막 사이에서 엿보는 사람들은 찬란하기가 일천 수풀에 꽃이 핀 것 같았으니 이것은 모두 집정과 태수 또는 여러 귀인의 집이었다. 제3의 성문에 이르자 이것이 궁성이었는데 답만 있을 뿐 참호도 없고 포대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제도의 화려함이 마치 우리나라 궁성의 담벼락과 같았고 또한 심이 높고 컸다. 군관 이하는 궁성문 밖부터 말에서 내려 무관의 정장과 칼과 패를 풀고 걸어서 들어갔으며 깃발과 고추는 모두 위에 남겨두었다. 더 나아가
문 하나에 당도하여 당상 역관 이하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고, 또 문 하나에 당도하여 사신도 가마에서 내렸다. 대마도 태수와 담장로, 창장로와 두관반 및 횡전 비중수가 문 안에서 영접하여 읍하고 앞에서 인도하여 들어가며, 나와 여러 상관이 모두 뒤따랐다. 또 문 하나에 당도하여 수역관이 국서를 모신 궤를 용종에서 받들어 내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들어가자 사신 이하가 또 뒤따랐다. 문 안에는 정자형으로 한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판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각 도에 통하니 이것을 현관이라 한다. 그 위에서 붉은 옷에 검정 모자를 쓰고 발을 벗은 7, 8명이 맞이하여 읍하고 인도하여 행하여 각도를 따라 들어가서 한 대청에 이르러 국서를 상 위에 받들어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사신과 대마도 태수가 동서로 나누어 차례로 앉았다. 조금 있다가 소위 대목불안 외관이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대마도 태수에게 말하여 수역관에게 전하니 수역관이 국서를 받들고 앞서서 가고 세 사신이 뒤따랐다. 한 정청에 이르러 국서를 탁자 위에 모시니 곧 관백이 앉아있는 전과 벽을 사이에 둔 곳이었다. 둘러보니 각 주의 태수와 관직 높은 자들이 공복을 입고 맨발로 수풀처럼 모여 있었는데 사신은 동에 앉아 서로 향하고 대마도 태수는 남쪽을 향하여 곡좌하였다. 조금 있다가 수집정 원정잠이 대마도 태수를 불러서 무슨 말을 하였다. 수역관이 곧 국서를 받들고 전의 문턱에 이르러 꿇어 앉아 대마도 태수에게 전하자 태수가 무릎 꿇고 받아서 전 안으로 들어가 집사에게 전하니 집사가 관백의 자리 앞에 받들어 두었다. 드디어 공예 폐물을 전의 영외에 진열하고 예물로 가지고 온 말은 안장을 끼운 채로 뜰 앞에 세웠다. 정청에 국서를 모신 뒤로부터는 사신과 수역관 외에는 달리 심부름 많은 사람이 없었고 나와 여러 동료는 모두 각 도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사신은 들어가서 관백에게 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주례를 행하고 나왔다. 잇따라 모든 상관이 차례로 들어가서 당상 역관 세 사람은 영내에서 절하고 나와 군관과 서기는 영외에서 절하고 여러 의관, 역관, 소화관도 같이 하고 차관, 소동 이하는 퇴청에서 절하고 중관, 하관은 다 뜰 아래에서 절하였는데 모두 4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내가 절하면서 바라보니 관백은 머리에 일각의 검정 사모를 썼고 몸에는 천
담색의 푸른 도포를 입었고 겹으로 깐 방석 위에 앉아 있으면서 평상, 의자 등의 물건도 없었고 나와의 거리는 서너 칸이 넘지 않았으나 앉은 곳이 깊고 엄숙하였고 좌우에 구슬, 발, 채색 장막을 들이워서 전의 안이 조금은 어른거렸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으므로 능히 그 위인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대저 매섭고 야위고 굳세고 앉은 모양은 드리워져 길고 안면은 희면서 약간 누르고 살은 쪘지만 크지는 않은 듯 하였다. 붉은 옷을 입고 옆에서 부복한 자는 2, 3인에 지나지 않았고 전의 안팎에는 전혀 의장이나 병 위의 시설이 없었으며 궁실은 정교하나 또한 높고 큰 위의가 없었고 기둥은 모두 모나서 둥글지 아니하였고 뜰과 마당이 좁아서 중관, 하관이 절할 때 열을 지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니 회의하다 하겠다. 수직정이 관백의 명을 사신에게 전하기를 장차 종신을 시켜 나를 대신하여 연회를 열게 할 터이니 원컨대 편안하게 받으시오 하였다. 사신이 다시 들어가서 하직하는 예를 행하고 나와 연회석에 나아가니 소위 종신은 곧 기중납 원종직과 수호중장 원종효와 미중납원 원계우이니 이들은 삼종실이라 하는데 가장 높아서 지위가 집정 위에 있다 한다. 계우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종직, 종요 두 사람은 공복을 입고 서벽 아래에 앉고 사신은 동벽에 앉았으며 관반 목야 준하수가 여러 동료를 인도하여 각각 제 자리에 나아가 차례를 벌여 앉으니 아롱진 옷에 바지를 끄는 자 수백 명이 일시에 찬상을 올리는데 차는 전과 같았지만 다만 높게 고인 과일 접시에 금, 은으로 만든 채색꽃이 찬란히 수풀을 이루었다. 그러나 차는 하나도 먹을 만한 것이 없었으며 마른 전복을 가늘게 썰어 악효풀로 붙인 것이 높고 둥글기가 당모의 형상과 같아서 보기가 우스웠다. 술 석 잔을 돌리고서 파하여 사신이 일어나 나오니 집정 네 사람이 행각 안에서 읍하여 전송하고 관반과 두 장로는 가마를 타는 곳까지 와서 읍하며 전송하였다. 모든 수행원이 차례로 가마나 말을 타고 나와서 다시 군의를 정렬하고 군악을 올리면서 돌아왔다. 해가 저물녘에 관으로 왔다. 대개 보니 성문, 전문, 국문 모든 곳에 한 군데도 편액이라고는 없었고 궁성 안팎에 숙직하는 관청이나 백관이 일보는 곳도 없었고 문턱과 뜰에 칼을 잡고 호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궁중에 모여 앉은 귀인 측근의 높은 반열에 용모와 거동이 사람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대소제관이 겉으로는 칼을 찬 형상을 하였으면서도 감히 칼날을 가지지 못하고 나무칼을 칼집에 넣었으며, 공복을 입은 여러 신하도 그들의 바지가 겨우 발굽 위에 이르렀고, 추운 겨울에도 버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으며, 두 다리 사이에 길이가 두어 자 정도의 한 폭의 흰 배를 달아서 뒤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질질 끌렸으며, 긴 바지를 입은 자는 또 발보다 두어 자나 길어서 땅에 끌려 행동이 거추장스럽게 보였는데, 이것을 공경하기 위해서라 하니 모두 괴기의 옷이라 하겠다. 그들의 삼종실 중 계우는 비록 보지 못하였으나 종직은 나이 겨우 약관이요, 종요는 나이 겨우 14, 15세로 다 젖냄새 나는 아이였다. 내 집정만은 하나는 정상 한해수 원정자며, 둘째는 구세 태화수 원중지요, 셋째는 수야 화천수 원충지요, 넷째는 호전 산성수 등원 충직인데, 각기 성읍을 차지하여 식봉이 많은 자는 수십만 석이요, 작은 자도 또한 6, 7만 석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한다. 그 밖에 세습으로 권력을 잡은 자로서 정의, 소부두, 원직유의 유가 모두 국가의 안위를 쥐고 있으므로 앉아서 부귀를 누린다 하나, 천박하고 어리석어서 흙으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았다. 대목부 오랑병위란 자는 무슨 관직인지 모르나 관백의 근신이 되었고, 임신독의 부자는 문학으로 관백의 유신이 되었으나 실력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궁중에서 연회할 때 좌우의 청벽에 발을 들이우고 보는 자가 있었고, 구멍 틈으로 엿보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 관백의 희첩의 무리인 듯했다. 들으니 관백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한다. 규모가 이와 같고 사람을 등용함이 이와 같고 의식과 제도가 이와 같은데도 능히 부국 강병의 장구한 낙을 누리니 실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들으니 관백이 쓴 모자는 곧 집정등이 쓰는 모자요, 전담포는 목면으로 만든 포라 한다. 외인의 관은 본시 임금 신하의 구별이 없고 평소에 검소함을 숭상하여 무명 옷 입기를 좋아한다지만, 정청에 앉아서 이웃나라를 만나는 예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역시 예복이 아닌 옷과 신분에 당치 않는 관을 쓰고서 손을 대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좋아하여 풍속을 바꾸려 한 것인가. 대마도 태수와 두 장로가 사간에 와서 무난하고 또 빙례가 잘 이루어졌음을 치하하였다. 10월
2일. 날이 갰다. 나와 석이 세 사람이 모두 시를 지어 임태학 부자가 지어준 시에 차운하여 살해하였더니 이날에 신독, 신충, 신지 등 3부자가 또 와서 이야기하고 사신에게 뵙기를 청하였는데 정사와 종사관은 병이 있다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들은 부사의 관에 나아가서 극히 칭찬하기를 어제 예가 파한 뒤에 관배께서 저희를 불러 술을 주면서 조선이 예의를 숭상하는데 사신의 절하고 진퇴하는 거동을 보니 진실로 지극히 가상스럽다 하며 말뜻이 깊고 중하니 우리들도 따라서 영광스럽습니다 하였다. 자기네들이 관백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이런 칭찬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었다. 10월 3일. 밥 먹은 뒤에 유관 10여인이 와서 대청에 모였다. 나와 세 서기가 나가 접대하여 서로 읍하고 앉았다. 좌중에서 각각 율시와 절구를 써주면서 화답하기를 구하므로 곧 모두 화답하였다. 저들은 연이어 번갈아 부르고 차례로 화답하여 혹 변하여 장편을 만들기도 하여 각체가 갈수록 더욱 많아서 쌓인 것이 공문서 더미와 같았다. 김세만을 시켜 옆에 앉아 먹을 갈게 해도 미처 당하지를 못하였다. 모인 자가 하루 안에 각각 서너 편씩을 지었는데 나는 외주먹으로 당해내어 왼쪽으로 수작하고 오른쪽으로 답하면서 여럿의 요청을 채우자니 초를 잡거나 수정할 겨를이 없었음은 당연하였다. 이튿날 또 수십 명이 와 모여서 시를 부르고 화답한 것이 또한 어제와 같았고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그들의 시는 먹던 밥을 밥상에 뿜어놓은 것 같아서 말할 거리도 못 되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임봉강의 문도로서 강도에서 녹을 먹는 자들이라고 한다. 화전 장방은 자가 백량이요 호는 기암인데 나이가 64세요. 대전 중후는 호는 취음이라 하고 대진 헌장은 호를 죽와라고 하고 정상 6위는 호를 설계라고 하고 추산 정방은 자는 지향이며 호는 탁와요. 반전작의 자는 유연, 호는 동계요. 진전현보의 자는 자순, 호는 이수요. 길전태명의 자는 여려, 호는 소행이요. 진목 호문의 자는 여옥, 호는 금만이요. 야호의 자는 언호, 호는 노주요. 천부양유의 자는 백인, 호는 유오요. 계산우수의 자는 향향, 호는 학정이요. 좌좌목 현용의 자는 환보, 호는 지암이요.
소궁 산교에 자는 위장, 호는 개헌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이름이 현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도 머리에는 관을 쓰지 않았고 두 폭의 아롱진 옷에 아롱진 바지를 끌며 칼을 차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야노주와 계학정 두 사람은 용모가 준수하고 깨끗하며 시도 약간 나았다. 나와 앉은 자리가 가까워 필담으로 마음에 있는 바를 잠옷 쏟아놓았다. 강도박이란 자는 호를 원지라 하였는데 장서와 단시로 자기의 의사를 통하였다. 내가 미장주를 지날 때에 조문현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부탁했던 것이 기억나서 이때 그의 시에 화답하기를 현주의 뜻을 기억해 알았으니 영루의 밝은 달에 강관을 꿈꾸네 하고 연이어 현주에게서 들은 말을 하니 그가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공이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하였다. 원방경이란 자는 호를 감곡이라 하였는데 시를 매우 빨리 지었으나 볼만한 것이 없었다. 나와의 담로는 범상치 아니하였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연일 관에 있었더니 심상한 시인들이 만나보러 오는 자가 잇따라 시를 부르고 화답하기와 필담으로 수작하기에 한가한 틈이 없음이 괴로웠다. 또 밖으로부터 청하는 자들은 우삼동과 두 장로를 끌어대어 통하여서 시 문집의 서문이니 그림의 화제니 화상의 찬이니 영물시의 유를 모두 내가 손수 쓰고 도장을 누른 것을 받아가지고 가기를 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골몰하여 겨를이 없게 하였다. 임신지가 한 폭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림 속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고 묻기에 내가 그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아 당나귀에 탄 모양을 가리키며 이는 틀림없이 이백이다 하였더니 신지는 시를 한 편 써달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그림에 맞추어 시를 쓰기를 아이는 키가 작아 걱정스레 부축하고 나귀는 늙어서 가는 길을 아는도다. 강가 하늘에 취한 눈이 아득한데 서쪽 부어 봉우리에 해가 지누나 하였더니 신지가 웃으며 살해하고 갔다. 태의령 임양의는 호는 파지라 하였고 그의 아들 중희는 호를 충암이라 하였는데 모두 문학을 좋아하였다. 비록 유관의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시를 주고받고 글씨 쓰는 것을 보면서 종일토록 옆에 있음이 뜻이 잠옷 정성스러웠다. 간간히 몇 편의 시를 지어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모두 화답해 주었다.
관반, 목야, 준하수, 원충지는 벼슬이 귀하면서도 그를 몰랐다. 그러나 또한 그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어서 매양 선비들이 주고받고 할 때 청 가운데에 와 앉아서 구경하며 기뻐하였다. 하루는 내가 피곤하여 평복으로 방 안에 누웠는데 관반이 혼자 왔으므로 내가 일어나 옷을 바로 하고 맞아 읍하고 앉으니 그는 곧 손을 흔들어 말리고서 편케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뜻을 표시하였으며 대마도 통역을 불러서 나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어려서 글을 배우다가 글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더니 장성하여 관직에 얼매임에 일이 많아서 드디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요새 학사님의 짓고 쓰는 것을 본즉 마음이 매우 기쁘고 흠모되나 관반의 사무가 바빠서 서로 이야기도 못하였으므로 틈을 타서 한번 온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종이 한 폭을 내어 몇 줄 사리하는 말을 써서 보이니 그가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 보다가 일어나 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답을 써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튿날 관반의 종자가 과연 한 폭의 글을 나에게 주는데 글은 비록 부족하나 뜻은 충분하였다. 끝에 그의 이름을 쓰기를 장강성주 목야 준하수 원충지는 돈수 재배하나이다 하였다. 10월 7일 정사의 본댁에서 편지가 동래부로부터 전해왔는데 편지는 9월 9일에 우리의 서울에서 전해진 것으로 겨우 28일이 걸렸다. 빠른 배가 대마도에서 바로 강으로 왔으니 그 빠르기가 이와 같았다. 진사 홍제유가 나에게 편지를 붙여 우리 집의 평안함을 알려주었다. 우리 집은 영남에 있어서 비록 서울에서 가깝지 않으나 이별한 지 6개월 만에 비로소 한 장의 친구 편지를 받으니 기쁘고 위안됨이 한이 없었다. 다만 임금님의 병환이 더하시어 약방을 주원으로 옮겼다 하니 초조하고 답답함이 말할 수 없었다. 이날 밤 종사관이 마카 장교의 고발로 인하여 역관의 행장을 수색하였더니 권흥식의 행장 속에서 인삼 12군과 은 2150냥과 황금 24냥을 발견하였고 오 만창의 행장에서 인삼 10건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묶어서 좌물쇠와 큰 칼을 씌우고 대마도에 이르러서 처단하기로 의결하였다. 처음 사신행차에 인삼과 화물을 몰래 무역하는 것은 국법에서 금하고 있으므로 사신을 따라온 모든 역관이 만약 금령을 범하면 10냥 이상은 곧 목을 베기로 경연에서 허락을 받았던 것인데 이 무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법을 범하였으니 타국에 알리지 않으려 한 것이다. 10월 8일 부슬비가 밤새 내렸다. 임대학이 다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품질의 종이를 가지고 나에게 글씨를 청하였는데 새 서기 중에 오직 성여필이 큰 글자를 잘 써서 휘호한 것이 상자에 가득 찼고 나는 글씨가 볼품이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굳이 청하기를 말지 아니하므로 억지로 두어 폭을 썼다. 태의 임양의의 부자가 또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며 말하기를 나의 별장이 마장주에 있는데 그곳은 생산 물자가 잠옷 풍족하고 연못, 누각, 동산이 휴식을 할 만하니 관직으로 강호에 있기 때문에 학사께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행차를 머물게 하여 한나절 글과 술의 자리를 베풀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하고 필담을 한참 동안 하다가 각각 지어준 두 절구를 받아가지고 갔다. (10월 9일) 날이 갰다. 식후에 사신이 흑단령을 입고 군의 군악으로 대마도 태수의 집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종사관은 병으로 함께 가지 못하였다. 사관에서 서남쪽으로 오리쯤 가서 그 집에 당도하였는데 문장과 누각이 극히 화려 기묘하였고 화상은 대마도의 연회 차림과 같았다. 술 9잔씩을 돌리고 파하였다. 대마도 태수가 사신에게 평복을 입고 별관에 나가 자필을 구경하기를 청하므로 도보로 외당에 나가니 모든 수행원이 뒤따랐다. 당 앞 6, 7보쯤에 작은 행랑이 화려하고 통창하였는데 악수 5, 6인이 비파, 피리, 장구 등을 각각 두어 벌씩을 가지고 앞줄에 벌려 앉아 있었고 노래하는 자가 또한 몇 사람이 있었다. 비파의 모양은 우리나라의 해금과 같으면서 배에 줄이 있었는데 채로 타고 북은 장구의 모양과 같으면서 작았는데 왼손으로 그 가운데를 잡고 어깨 위에 메고 그 한쪽을 두드리니 이른바 부부라 하는 것인데 미치게 소리를 지는 것이 마치 흥이 나서 엉덩이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마치 개가 으르렁거리고 학이 우는 것 같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왔다. 길이가 한 자도 안 되는 피리는 구멍이 있어서 불면 소리가 마치 가을 풀 속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것과 같았다. 노래하는 자는 책을 앞에 놓고 있다가 책을 펴보면서 부르는 것이 마치 글을 읽는 형상과 같았고 그 소리가 또 중들의 범패와 같았다. 16, 17세쯤 되는 미남 10인을 뽑아서 어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얼굴에는 붉은 분칠을 하였으며 머리는 틀어서 기름을 바른 데다 오색 무늬의 비단옷을 입혔다.
얼핏 보기에는 미모가 출중한 여인처럼 보였다. 밖에서 옷을 갖추고 들어와서 주변을 돌면서 어지럽게 걷는 모습이 음악 소리에 박자를 맞추지 않는 듯 했다. 이는 대충 우리나라 오방 신모와 같았다. 조금 있다가 나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 들어왔는데 복색이 더욱 고왔고 머리에는 누른 수건을 썼으되 높이가 한자가량 되었지만 둥글고 고다 기울거나 비뚤어지지 않았고 손에는 검은 나무 막대기를 가졌는데 길이가 5, 6척이나 되었다. 막대기를 들고 공중을 가리키면서 팔을 도두고 팔을 날려 치고 찌르는 형상을 하더니 조금 있다가 황색 수건이 절로 떨어짐에 문득 채색 꽃이 머리에 가득하였다. 꽃은 일산의 모양과 같았는데 펴지면 화관이 되어 너울너울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다가 호련히 화관이 장대 끝으로 옮겨 붙어서 또다시 보배 일산과 같이 되어 그것을 받들고 춤을 추었다. 한참 만에 또 나가더니 그들 10사람이 나뉘어 5은 창녀의 복식을 하였는데 완연히 청루에서 애교를 부리는 자태였었고 5은 놀아나는 소년의 꾸밈을 하였는데 또한 방탕한 오입쟁이 모습이었다. 대를 나누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이 햇빛을 희롱하였다. 동서에서 마주서서 춤을 추었는데 소매를 벌리지 아니하고 몸을 돌리며 걸음을 옮겨 느리게 걷다가 급히 달리는 춤이어서 마치 눈이 펄펄 날리고 꽃이 떨어지는 광경이었다. 또 춤은 변하여 남녀간의 정을 머금고 추파를 보내는 태도를 짓기도 하였다. 봉행 평진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곧 일본 창녀의 태도와 정경인데 조선의 기생들도 이러한 자태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복색은 비록 다르나 태도는 그려낸 듯하오. 하니 또 묻기를 확사님도 또한 이런 흥취를 아십니까? 하므로 내가 답하기를 세상에는 무쇠나 돌로 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소. 다만 스스로 두려워하고 삼갈 뿐이지요. 하자 평진장이 크게 웃었다. 이윽고 구경거리가 점점 시시해지자 사신이 분부하기를 음란한 유희는 모두 보고 싶지 않다 하니 곧 거두게 하였고 음악도 그쳤다. 잡희가 나왔는데 대략 우리나라의 꼭두각시 놀이와 같았다. 행랑 가운데에다 장막을 설치하고 어린 아이를 낳는 사람이 나왔는데 생김새가 귀여웠다. 잠깐 사이에 어린애가 변하여 칼이 되었는데 칼빛이 번쩍거렸다. 칼등을 퉁기며 잡아 끄니 칼이 다시 기이한 꽃이 가지에 가득한 것으로 변하였고 그것을 불어서 흩어지게 하니 가을바람에 잎처럼 떨어졌다. 또 화려한 금빛의 집이
갑자기 장막 머리에서 일어섰다. 보이는 것이 요사스러워 절과 같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등촉이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타고 있다가 잠시 동안에 다시 낙엽이 되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이와 같은 것이 몇 가지나 되었는데 섬세한 환상과 기괴함을 모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어두워서야 파하였다. 대마도 태수가 다시 별찬을 준비하여 내당에서 대접하였는데 좌우에 동산, 누각 등 누리할 만한 장소가 대마도 부중보다 배나 되었다. 들으니 그의 처첩이 모두 강호의 저택에 있다고 하였는데 국법에 처첩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한다. 대마도에서 강호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이름난 성과 큰 도회지에다 모두 집을 두어 첩들을 기른다 한다. 5살 된 사내 아이가 안에서 나왔는데 의복이 찬란하고 용모와 자태가 매우 잘생겼으며 2-3 사람이 붙들고 호위하여 나왔다. 우삼동이 나의 옆에 있다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 소녀는 대마도주의 누나의 아들로서 그 부친이 지금 태수로 있으면서 식록이 3만석인데 그 부인이 그 아이를 밖으로 보낸 것은 대개 조선의 사신과 여러 수행원이 반드시 관상을 볼 줄 알 것이라 하여 한번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그 아이의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다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의 부귀는 모두 세습인데 비록 당거 허부에 관상술이 있다 한들 여기는 관상을 논할 곳이 아니며 또 어찌 이와 같이 아름답게 생겼는데 부귀하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우삼동이 웃으며 말하기를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다 거이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일본의 세록가에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부귀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오래 살지 요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소와 명서를 숭상하는 것이다.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이튿날 대마도 태수가 조롱에 든 새 3마리를 사관에 보내왔는데 하나는 앵무새요, 하나는 금개요, 하나는 백한이었는데 일본의 선물로 조선에는 없는 것이라 하여 한번 구경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새들을 모두 처음 보는 것이어서 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앵무새는 푸른색의 붉은 주둥이를 하고 있었는데 앵무의 작은 것이라 하였고 금개는 닭의 몸뚱이에 비단 털이요 백하는 숙광으로 색깔이 하얗다. 내가 농담 삼아 이르기를 만약 월상씨가 이 물건을 바쳤더라도 주공은 잡아서 종묘에 썼을 것이다. 하니 여러 동료들이 한바탕 웃었다. 10월 11일 경술일. 날이 갰다.
집정 원중지와 등원 충진 두 사람이 관백의 화답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또한 의장이나 모시는 의식도 없었다. 관문에 이르러 대마도 태수가 서궤를 받들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 먼저 들어왔고 두 집정이 뒤따랐다. 사신 이하가 모두 흑단령을 입고 영외에 나가서 영접하니 대마도 태수가 궤를 청정 탁자 위에 놓았다. 사신과 집정이 두 번 읍하고 동서로 나누어 차례로 앉았다. 집정이 대마도 태수를 시켜 관백의 명을 전하기를 관에 머문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소? 귀국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큰 바다를 조심해 건너서 행차가 평안하기를 바라오. 답서 및 별폭의 회례를 잘 가지고 가시오. 하였다. 새 사신이 자리를 떠나 다 들은 뒤에 일어나 제 자리로 돌아왔다. 좌중에서 붉은 옷을 입은 관원이 별폭 3장을 가지고 와서 수역관을 시켜 새 사신에게 전하니 새 사신이 또 자리를 떠나서 받았다. 나와 새 당상역관, 상탕사 한 사람, 군관 한 사람이 각각 차례대로 꿇어앉아 한 폭을 받았고 중관과 하관 한 사람씩이 또한 나머지 모두를 받았다. 그것은 곧 사사로이 선사하는 물목이었다. 집정이 예복을 갖추고 회서를 받들었다. 붉은 옷 입은 관원은 관백의 근신과 가령의 등속으로서 선사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맡았는데 선사하는 물품은 은과 면자로 은은 대판에 갔을 때 별장에 저장해 놓은 것을 주겠다고 하였다. 사신이 수역관을 시켜 집정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답하게 하니 집정이 일어나서 갔다. 회답 국서를 다시 봉할 때 일일이 열어보았다. 홍칠한 나무궤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순은으로 만든 궤가 있고 궤 속에 글을 담고 채색 보자기로 쌌는데 종이의 길이는 궤에 들어갈 정도였다. 그 종이를 펴보니 짙은 분홍색과 엷은 자색으로 산수를 그린 것 같고 간간히 분백을 써서 눈이 봉우리를 덮고 있는 색을 만들었다. 그 국서에 이르기를 일본국 원길종은 공경이 조선국왕 전하에게 회답하나이다. 새 사신이 멀리 와서 방문함이 은근하여 흥기가 가승하심을 잘 알았으며 만복하기가 같습니다. 방금 아름다운 상소에 응하여 활법을 베풀어 짐짓 옛 전례를 준수하여 새 경사로 닦으며 패백 물건은 품목이 많으니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실로 두 나라가 길이 우호하는 정의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예의가 더욱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물품을 들여 신사에게 붙이오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기는 피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형보 4년 10월 11일에 원길종 운운 하였다. 국호와 연호는 2자 올렸었고 흥기는 1자 올렸었다. 나머지는 다 평행으로 썼다. 자획은 가늘고 바르게 썼다. 태학도 임신독이 찬진한 것이다. 10월 13일 임자일 날이 겠다. 관반이 관백의 명으로 상마연을 베풀었는데 연상과 의식은 전과 같았다. 이날부터 돌아올 기일이 2일밖에 안 남았다. 임태학 부자와 태의의 부자가 모두 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으며 각각 5색 지축으로 선물을 하기에 나도 또한 황모필과 먹으로 답례하였다. 그 밖에 시와 글씨를 구하는 사람이 잇따랐는데 나는 과로로 병이 되어 사절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여 대부분 억지로 응하였다. 성명이 하구호라는 자는 호가 봉서라 하였는데 집이 금룡산 밑에 있어서 사관과는 가장 가까웠다. 나이 17세에 경서와 역사에 널리 통달하고 각 체의 시와 문을 지음이 뜻과 운치가 있었다. 매양 우삼동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위인이 온화하고 총명하여 묻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나도 권장하여 주고 그가 지은 시를 보고는 평을 하고 수정을 하여 주니 그는 세상에 한 글자의 은혜를 잊기 어렵네 라는 말로 깊이 감사한 뜻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서 문안하였으며 소회를 써서 보이기를 100년 세월 속에 오늘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꿈과 같으니 이 생에 어떻게 하면 음성과 안색을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나도 또한 섭섭하고 슬퍼서 몸 아끼고 잘 있으라는 말로써 위안하고 타일렀다. 인정이 들고 보니 과연 뽕나무 아래서 사흘밤을 잔 것과 같다. 또 생각하니 강호의 산천 누각에 좋은 경치가 간 곳마다 그림과 같은데도 국법에 구애되어 흥취를 따라 문 밖에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반달이나 지체하는 동안 다만 외인들이 요청하는 글 빚에 고남을 당하여 전복 냄새만이 상자에 가득하였고 마침내 흉중에서 나온 좋은 글로 좋은 경치를 써낸 것이라곤 없으니 답답하여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바다, 산, 구름과 노루의 아름다움은 저 사람들의 집 울타리의 물건이니 가령 주 모광이 8준마를 타고 왔더라도 한번 눈으로 보고만 지내는데 불과했을 것이다. 또 누구와 더불어 요지에서 100운시를 짓겠는가? 다만 우리의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수륙 5,500여리로
눈에 보이는 곳과 밟는 자취가 전생에 빚이 아닌 것이 없는데 벼랑간 화서의 봄꿈과 같다고 다 무화유황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대개 환중의 색상에서 석가모니의 만법이 다 공하다는 말을 알 수 있도다. (10월 15일) 갑인일. 날이 갰다. 새벽에 망골례에 참여하였다. 조반을 늦게 먹고 행장을 꾸려 출발하였다. 떠나면서 임태학에게 편지를 붙여 작별을 하고 겸하여 2편의 율시를 지어 그의 아들 신충, 신지에게 주었다. 나오면서 본즉 시가의 사람들이 총총 서서 손을 모으면서 말하기를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하였다. 일행이 모두 뛰며 기뻐하기를 마치 고해에서 장을 얻어 바람을 타고 배에 오르자 천가의 도해지와 눈을 현란하던 번화가 모두 배부른 사람이 팔진미의 맛을 잊은 것과 같았다. 저녁에 동해사에서 잤다. 10월 16일 을묘일. 비가 내렸다. 신내천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등택에 당도하였다. 임태학이 살해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10월 17일 병진일.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일찍이 출발하여 10여리쯤 가자 촌락의 좌우에 귤, 감자 등 나무들이 우리가 갈 적에는 막 열매를 가지 가득히 맺어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색이 노랗고 특이한 향기가 풍겼다. 그 맛이 시원하고 단 것을 외인들은 밀감이라 부른다. 나무 그늘을 지나갈 적마다 외인들이 그 꼭지를 꺾어서 수십 개씩을 가마 속에 던져주므로 곧 잎을 헤치고 씹어보니 향기로운 물이 타는 목을 적셔주어 갑자기 오관에 맑은 바람이 나니 안기생의 대추가 다시는 부럽지 않았다. 대의에서 점심을 먹고 저물녘에 소전원에 당도하니 경과하는 곳이 모두 전일에 머물던 관이어서 관 중에 지대하던 사람이 모두 구면이었다. 당도하니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종이 쪽지를 주었는데 날들어 잘 돌아가라고 하리하는 내용이었다. 촌월 좌위문이란 자가 나의 필적을 요청하기 위하여 관에 머물렀는데 그의 얼굴에 눈물 흔적이 있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10월 18일 정사일. 날이 갰다. 먼동이 트기 전에 출발하여 상근령에 오르려 하는데 고갯길에 비 온 뒤라서 돌이 미끄럽고 또 가팔라서 가마를 맨 자가 비록 애써 돌다리에서 조심하였지만 바위 비렁에
때때로 부딪혔다. 좋은 말을 불러오라 하여 안장에 걸터 앉아 채찍을 휘두르며 올라갔다. 길 옆 찻집에 잠깐 쉬면서 태수 원충영이 보낸 술과 차를 마시고 고개를 넘어 관에 이르니 산골에 가득한 단풍이 갈대보다는 새빨간 색으로 물들어서 더욱 기이하였다. 부사산은 구름, 안개 속에 가려서 옛 모습을 볼 수 없어 조금 섭섭하였다. 담장로가 선의를 보내어 문안하고 밀감 한 상자를 보냈는데 맑은 향기가 목에 넘쳤다. 창 장로가 또한 내가 전일에 지은 상근상 새 절구를 화답하여 담장로에게 붙여 전하였으므로 아울러 시를 지어 살해하였다. 점심을 마치고는 가마를 갈아타고 고개를 내려와 저녁에 삼도에서 잤다. 10월 19일 무오일. 날이 갰다. 닭이 울자 길을 떠났는데 길 좌우에는 모두 죽간에 등을 달았다. 30리쯤 와서 비로소 날이 밝았다. 길원에서 점심을 먹고 살타령을 넘어 저녁에 강구에서 잤다. 10월 20일 김이일. 날이 갰다. 아침에 준하부중 보태사에 당도하였다. 경치가 완연히 전과 같았는데 푸르던 귤, 밀감이 지금은 황금빛이 되었다. 바위, 연못, 종려목, 대사이를 배회하며 보니 인생의 엷은 인연이 바로 아섬국이 한번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을 스스로 슬퍼하였다. 저물녘에 등지의 관에 당도하여 다시 방당에서 소철목 등 여러 화초를 어루만지니 한바탕 꿈과 같았다. 10월 21일 경신일. 날이 갰다. 금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현천에서 잤다. 10월 22일 신유일. 날이 갰다. 우중에 30리를 가니 날이 갰다. 견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빈송에서 잤다. 강호에서 길을 떠난 이후 각 참에서 나의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더욱 많았으므로 도중에서 혹 가마를 멈추어 지어주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보잘것 없어서 기록할 수도 없다. 이곳에 당도하자 신발이 문 앞에 가득 찼다. 그를 청하는 자 한때가 그를 얻어 겨우 물러가면 또 한때가 이르러 오곤 하여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밤을 지샜다. 대개 외인의 성질은 즐기기를 골몰이 하는데 사신행차가 한번 돌아가면 좋은 기회를 2번 얻기 어려우므로 앞길에 기다리는 자가 한이 없었다. 그래서 매일 사신보다 먼저 출발하였다. 10월 23일 임술일. 날이 갰다.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서 나는 제백주 2잔을 억지로 마시고 가마 안에서 취해 졸았다. 금절하에 이르자 거센 물결이 바다에 넘쳐서 심히 험함으로 사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배를 저어서 건넜다. 황정에서 점심을 먹고 밤에 길전에서 잤다. 10월 24일 개해일.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들판의 벼는 다 수확을 마쳤고 다시 가는 자는 흙이 깊어 무릎이 빠졌다. 농토는 내 귀가 방정하여 두부를 베어놓은 것 같았다. 이 나라의 풍속에서 농토를 다스리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적판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강기에 당도하였는데 길이나 가게에 팔 밀감을 산이나 언덕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인이나 시를 지을 줄 아는 승려들이 만나기를 청할 적에는 반드시 밀감을 중농에다 넣어 가지고 와서 자리에 두고 술 안주로 하였는데 푸른 잎이 함께 붙어 있어서 운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때로는 한 광주리도 다 먹었으므로 시를 지으면서 밀감을 다룬 것이 많았으니 때로는 스스로 웃으며 말하기를 뱃속의 시가 모두 가을 향기를 얻어서 꿀벌이 꽃술을 따다가 꿀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하였다. 외인이 말하기를 공의 씨는 아마 귤 속의 신선과 같으리라 하면서 웃었다. 10월 25일 갑자일. 비가 내렸다. 오경에 가마를 탔는데 주렴 밖에는 우비를 설치하였다. 단잠이 들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꿈에서 깨자 이미 명해에 이르렀고 하늘은 개고 해가 높이 솟아 있었다. 밥을 재촉해 먹고 해가여 저물녘에 명곡에 도착하니 도시의 화려함과 구경하는 남녀들이 전일보다 더욱 많았다. 내 눈으로 이미 3대 도시 대판, 외경, 강호를 보았고 아마 그 다음은 미장주였을 것이다. 몽난고와 조현주 2사람이 나와서 환영하였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모여 있었다. 앉아서 보니 마루, 복도, 뜰, 마당에서 좁다고 내려가는 사람, 끌고서 올라오는 사람, 둘러서서 염질하는 사람들이 모두 시와 한마디의 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었다. 혹은 내가 전일 지어준 시로 채색 장자를 만들어 낙관을 받아 가지고 가기도 했다. 혹은 자기들이 지은 시 문고를 가지고 남에게 부탁하여 나에게 보이면서 한마디의 비평을 구하기도 했다. 동자가 먹을 갈기에 피로하게 보여서 외인으로 대신 갈게 하였다. 겹겹으로 쌓인 종이가 구름과 같았고 꽂힌 붓이 수풀과 같았으나
잠깐 동안에 바닥이 나서 다시 들여왔다. 나도 또한 기갈이 나서 때때로 자주 밀감을 깨물어 술안주를 하면서 고시와 율시를 의운도 하고 차운도 하였는데 초를 잡는 것은 하나도 없이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매에 넣어 가져가 버렸으니 몇 편이나 되는지 나도 몰랐다. 최후에 현주가 그의 글씨를 내보이는데 대전, 소전이 잠옷 기이하였다. 난고가 또 그의 시고 두 편을 보이므로 내가 다 서문을 지어서 책 머리에 써 주었다. 여러 외인이 우리나라 언문의 자형을 보여달라고 하므로 대략 써서 보였다. 또 어느 시대에 창지하였는가를 묻기에 나는 답하기를 우리 세종대왕께서 성신의 자질로 온갖 기에 박통하시고 15줄의 새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음을 알도록 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00년이 되었다. 하니 여러 외인들이 모여서 보고는 말하기를 글자의 형상이 성신 초목과 같으니 반드시 하도 낙서에서 취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용모가 희고 좋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바로 올라앉아 두리번거리니 나의 옆에 있던 여러 외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 사람이 손을 흔들어 금지시키면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기색을 보이니 좌중이 갑자기 조용하였다. 내가 괴이히 여기니 현주가 작은 종이에 써서 가만히 내게 보이기를 부중의 귀공자인데 학사님께서 글 짓고 쓰는 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새벽이 되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청하기를 마지 않았다. 10월 26일 을축일 날이 겠다. 나는 글을 짓고 쓰느라 심히 괴로워서 잠도 자지 못하였다. 새벽밥을 먹고 출발하여 또 가마 속에서 잠을 잤다. 60리를 행하여 기도천의 주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구경하는 남녀들이 모래 언덕에서 떠들어댔다. 간간히 천막을 치고 밥을 지어 먹고 있었는데 각각 솥과 냄비 등속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은 먼 지방 사람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저물녘에 대원에 당도하니 춘륜의 집 육부자가 다시 나와서 영접하며 위로하였고 기타 시를 청하는 자가 명곡과 같았다. 10월 27일 병인일 하늘에 구름이 생겨 비가 내릴 것만 같았다. 금수에서 점심을 먹고 납침령을 넘었는데 고개 위에 이름을 망호라 하는 한 집이 있었다. 처마에 현판이 걸렸는데 그것은 십몇 년에 왔던 사자관의 글씨였으며 벽에 장자가 있었는데 역시 그때 종사관이 쓴 것이었다. 새 사신이 들어가 쉬었는데 나도 또한 뒤따랐다. 가히 없이 드넓은
비파호를 바라보니 가슴이 툭 트이는 기분이었다. 멀리 바라보니 호수의 복판에 있는 한 점의 외로운 섬이 아련히 보였다. 섬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죽생도라 하였다. 조물주가 이 호수의 경치를 군산과 아름다움을 견주려 했던 것인가. 초저녁에 좌화에 도착하였다. 문학을 좋아하는 지방의 풍속이 다른 골보다 배나 더하여 우리나라의 시와 문을 많이 얻은 자는 그래 잘되고 못된 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빙자하여 이름을 내려고 하였다. 그들이 다투어 틈을 엿보고 기회를 만들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탐욕 많은 장사꾼이 재물에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으므로 그들의 보낸 글들이 누하여 좋게 응답할 거리도 못 되었으나 나는 이미 글에 관한 일을 맡았으므로 문을 막고 몰아낼 수가 없어 밤새도록 써내고 보니 문자의 애군에 스스로 웃었다. 10월 28일 정묘일. 밤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개했다. 겁이 날 정도로 북풍이 몰아쳤다. 8번 산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산에서 잤다. 10월 29일 무진일. 날이 갰다. 밤이 된 뒤에 50리를 행하여 대진에 도착하였다. 외인들이 말하기를 이 위에 삼정사가 비파호 위에 절벽에 있는데 국중에 제일 명승입니다. 하였으나 지나는 길이 아니므로 구경하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러웠다.